여러분의 캐릭터들도 알고 보면 내가 옆머리 잘못 그려줘서 빵떡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옆머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옆머리가 대체 어떤 식으로 생겨 있는 건지 굉장히 헷갈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 현실 세계에선 조금 이런 옆머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2D 캐릭터들은 이제 옆머리가 명확하게 딱 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제 혼란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옆머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의를 해보자면은 우리의 얼굴 옆면을 타고 내려가는 이 라인 안에 있는 머리카락들은 거의 다 그냥 대충 옆머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요, 옆머리는 옆선을 탄다는 거예요. 그럼 옆선은 어디지?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볼을 이렇게 감싸 지어봐요. 개인 차이 있지만 대체로 눈과 귀 사이에 손가락 4개가 딱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옆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이 옆면의 영역이 옆이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옆면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냐면, 앞면은 당연히 조금 더 앞쪽을 바라보는 각이지만 옆면은 뒤로 빠지는 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입체가 생겨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근데 여러분들은 그림 그릴 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항상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직선이고 이제 귀 넘어서부터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과 귀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손가락 4개 한번 붙여가지고 몇 cm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10cm 조금 안 되는 정도? 굉장히 길 거예요. 그래서 이 옆면이 그 정도로 먼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넓은 옆면을 차지하고 있는 옆머리는 생각보다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캐릭터를 딱 봤는데, 여러분들 그림 그리다 보면 딱 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눈과 귀 사이가 되게 좁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좁아 보입니다. 그냥 단 게 아니고 원래는 이 정도 길이지만은 이렇게 기울여서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짧아 보이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 앞에서 봤을 때는 옆머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얇게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는 끈처럼 보이는 머리카락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옆에서 보았을 때 옆머리를 이렇게 그리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다? 이 옆머리는 눈과 귀 사이를 거의 다 이제 덮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이 옆머리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냐 하면은, 시작은 앞머리가 시작하는 그 지점이랑 비슷해요.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오는 머리카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옆면을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넓게 해가지고 이 옆면을 전부 다 가리는 형태로 나옵니다. 거의 이 정도 영역이 됩니다. 각도가 틀어질수록 조금씩 얇아지기 시작해요. 원래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지만은 기울어지면 점점 이렇게 얇아지니까요. 옆에서 봤을 때는 또 조금 얇아져요. 한 요 정도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얇아 보이죠. 실수를 하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여버려요. 옆머리를 되게 얇게 해가지고 귀에 앞에다 붙여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그리면 무슨 일이 나냐면 여기가 굉장히 이렇게 펑퍼짐하게 늘어나면서 좀 넙대대해 보이고 되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옆머리가 너무 숱이 없어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옆머리를 그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 카메라랑 반대편에 있는 쪽 있죠? 요 부분에 있는 옆머리 그리기가 되게 힘들죠. 만약에 이 캐릭터가 좌우가 대칭인 옆머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옆머리가 딱 잡아지면은 반대쪽 옆머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자, 제일 잘못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그린 이 모양 있죠? 옆머리의 모양을 좌우 대칭을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옆머리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잖아요, 솔직히. 자, 이거는 이제 왜 어색하냐 하면, 사실 머리카락이 군집을 질 때는 어떤 식으로 군집이 지냐면은 이런 뿔 모양으로 덩어리 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요즘은 조금 더 리본의 형태로 많이 해석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은 긴 머리 그릴 때에도 너무 이렇게 뿔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묘사하는 게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트렌디해 보이는 것처럼 리본 형태로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도 우리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 모습이 좀 더 리본 형태에 조금 더 근접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덩어리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반대편 머리카락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처음에 이게 밑으로 축 처지겠죠? 중력의 힘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가기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뒤집어지는 느낌. 그래서 반대편에서는 뭐가 보인다? 옆머리의 안쪽이 조금 보이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모양으로 뒤집어지면서 이 머리의 구형을 타면서 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이는 건 어디예요? 얘의 뒷면 부분인 거예요. 안쪽면 부분. 안쪽면 부분이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옆머리 그리는 데는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만 재밌는 얘기를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 옆머리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 은근히 그거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제 너무 핫해서 이제는 클래식이 되어버린 여신 앞머리 스타일. 약간 볼을 감싸 안으면서 뒤로 빠져나가는 이런 느낌의 옆머리 있죠? 요 앞머리랑 뭉쳐서 통틀어서 이제 여신 앞머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옆면을 가리는 거는 얼굴의 사이즈를 줄이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여신 앞머리는 이 라인 자체를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계란형에 가깝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게 잘못 들어가신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워낙에 우리가 서브컬처 일본식 일러스트에 익숙하다 보니까 앞머리랑 여기서 이제 옆머리가 있는 이런 느낌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손이 익어가지고 여신 앞머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머리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가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원래 이 옆머리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얼굴을 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드는 좀 계란형으로 이쁘게 다듬는 데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머리가 이렇게 네모나고 옆머리가 구석으로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넙대대해 보여요. 오히려. 옆머리가 시작되는 지점이 문제예요. 얘가 이렇게 옆에서 오면 안 되고요. 가운데에서 사선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이아몬드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머리를 굉장히 좁게 놔야 됩니다. 요 정도 사이에서 앞머리를 놔주신 다음에 이 앞머리가 빨리 끝나면서 바로 옆머리로 빠져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을 치고 가는 듯이 마무리 쳐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뭔가 괴담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머리를 좁게 놓고 옆머리로 바로 넘어가는 모양새로 바꿔주면은 우리가 아는 그 맛이 이제 나요. 그쵸?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한번 지금까지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조금씩 수정을 해봅시다. 자, 이 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옆머리가 이렇게 좁지 않았을 거예요. 옆머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땐 좁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정도로 좁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려놓은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이 부분이 갑자기 여기서 조그매지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봤을 때보다 실제로는 좀 더 큼직하게 그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도 이렇게 두꺼운 옆머리가 아니긴 했을 것 같아요. 이 캐릭터는. 그래서 너무 두껍지는 않대. 하지만 지금은 근데 또 너무 얇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캐에는 특히 이 옆머리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요 느낌이었는데 옆머리만 늘려줘도 봐봐요. 얼굴 샤프해 보이죠? 이게 머리빨이다, 이게. 뒤로 넘긴 머리 스타일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아까 방금 얘기한 여신 앞머리 같은 느낌을 이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요, 옆머리랑 넘긴 머리는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긴 머리랑 옆머리를 구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앞머리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선으로 나오는 모양 자체는 잘 해다 주셨고요. 근데 이런 머리의 본 의미는 뭐다? 얼굴형을 계란형으로 만드는 데 있다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이쁜 라인으로 안 나오고 되게 이것도 약간 애매하게 넙대대 보이는 그런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라인이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줘야지 좀 더 세련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게 옆머리를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옆머리는 옆머리가 넘긴 머리는 넘긴 머리이기 때문에 이마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머리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빗정리한 거 말고는 사실 딱히 뭐 안 했잖아요. 근데 훨씬 더 얼굴형이 이뻐 보이죠. 얼굴이 딱 그 계란형이 된 느낌? 옆머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얼굴형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여러분의 캐릭터들도 알고 보면 내가 옆머리 잘못 그려줘서 빵떡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우리 최애의 전속 미용사 한번 돼보도록 합시다.